오늘 참 데모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선선하고 아주 좋네요.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고발뉴스 부당해고 대책위 위원장이고 공공은 순호조 애니메이션 지부장 유혜원입니다. 투쟁! 저희는 원래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지만요, 싸움보다는 웬만하면 대화로 풀렸으면 그것을 오히려 더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뉴스 사측에서는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제가 저저번 주에 1인 시위 처음 했을 때 이상호 대표 기자하고 이상범 대표가 저한테 면담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면담을 하자고 문자를 보냈더니 문자를 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행동으로 나서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입니다. 말하자면 쟁의 조정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고발뉴스는 해고 당사자를 불법 사찰하고 엉터리 사표서를 진호에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직원을 시켜서 유도신문을 해서 건문주를 압박했습니다. 건문주가 뭐라고 했냐면 고발뉴스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집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고 당사자 조일방 동지가 대사와 함께 그간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발뉴스에서 부당 해고당한 조일범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여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은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죠. 제가 운영하던 공간도 화재로 불타고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막심하던 차에 여기서 프로그래머를 채용 공고가 나서 이제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상호 대표 기자가 직접 전화까지 해서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이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발뉴스는 지난 세월호 보도부터 해서 언론이 탄압받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대한 미디어이기 때문에 제가 나쁜 이유를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의를 가지고 저도 역시 입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호 대표 기자가 저한테 참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저를 잘 대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 함께하는 동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 이 홍대 방송센터가 사실은 고발뉴스에서 새로운 사업을 이제 만들어서 일종의 그 확장 이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뉴스는 이제 뉴스 미디어 쪽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냈던 것이고 제가 입사해서 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것이 3월 23일입니다. 저는 3월 3일날 채용돼서 그 전까지 이 공간이 오픈하기까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주일에 쉬는 날 없이 7일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그런 노동 조건을, 왜 그런 불합리한 노동 조건을 스스로 감수하면서까지 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토록 고발뉴스를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노동자라보단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만들어 나가는 회사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런 열정을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 23일에 오픈을 하고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4월 28일 고발뉴스의 이상범 대표이사는 저에게 회사 경영이 안 좋으니까 나가달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방송센터를 오픈하고 한 달이 지나서 카페의 수익이 방송센터의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그것이 제가 왜 해고돼야 되는 이유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그거는 방송센터 고발뉴스의 경영에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고 전문적인 경영을 하지 못한 이상범 대표이사가 물러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노동자가 나의 인력을 여기에 쏟아붓고 나의 온몸을 희생해서 여기에 헌신하고 있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유인지 저는 정말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우리 노동운동하는 동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당 해고이기 때문에 조용원 너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너는 싸울 것이냐, 의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하루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39, 이제 40입니다. 이 나이를 왜 말씀드리냐면, 솔직히 30대 중후반에 제가 정말로 떳떳한 인생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가 되돌아봤을 때 많은 반성이 왔습니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내 의지와 내 소신과 그리고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밟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있었던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 여기에서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가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다른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39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처럼 제가 뭐 많은 일자리가 나올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한번 무너지고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인생은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결단을 했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고발뉴스에서 저를 해고할 당시에는 저에게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조프로 너처럼 열정적으로 능력있게 일한 사람을 흔치 흔하게 보지 않았다고 저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틀 뒤에 면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상범 대표이사의 면장을 신청해서 이거는 부당하다,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고발뉴스가 방송센터가 6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와가지고 공간이 수익이 안 나고 경영이 어렵다는 거를 왜 그 짐을 내가 또 맡아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재고를 해달라고 요청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달라질 건 없다. 너가 밖에서 법적으로 알아보든 어떻게 하든 네 마음대로 그건 알아서 해라. 우린 신경 안 쓴다. 우리가 뭐 법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질 것 같냐? 우리도 변호사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발뉴스 하면서 수십 차례 소송 끝에 이겼다고 저한테 으름장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방문하고 재차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참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읍소해가면서 제발 받아달라. 나는 이대로 여기에서 직장을 잃을 수 없다.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상범 대표이사가 저에게 경찰을 불렀고 경찰을 동원해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공권력을 이용해서 제 권리 행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더 이상 회사에서는 저와 대화할 의사가 없고 타협하고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투쟁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발뉴스에서 어떻게 말을 바꾸고 처음에는 경영이 어렵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저보고 인턴으로 입사 지원했다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우면서 그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저히 협상이 안 되고 그 이후에 도저히 대화가 안 돼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 녹취 음성과 증거 녹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뉴스 쪽에 그걸 공개하면서 해명하라고 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느냐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고발뉴스는 홍대 방송센터 다음 카페를 폐쇄하고
고발뉴스닷컴에 있는 자유 게시판을 폐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차단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발뉴스는 언론사입니다. 도덕성을 갖고 도덕적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언론사에서 기자를 시켜서 제 뒷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머무르고 있던 조직에 제 허점이 없는지, 제 빈틈이 없는지, 제가 전에 있었던 임대인, 건물주에까지 전화를 해서 저와 함께 했던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달라고 그런 식으로 추궁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했었고, 그리고 제가 화재 사건에 마치 방화라도 저지른 범죄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도신문 해가면서 건물주에게 증언을 받아내려고 끊임없이 뒷조사, 불법 사찰을 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부 조직에서 한다는 불법 사찰을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진실을 보도한다고 하는 언론사에서 직원의 뒷조사를, 파렴치한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회의가 됩니다. 가끔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아니 고발뉴스 취직했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라는 거, 고발뉴스가 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이었다는 거 사실을 말하기가 이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가열찬 투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여기 계신 지지하는 동지들 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처리할 일이지 왜 시끄럽게 이걸 공개해가지고 진보 언론 죽이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고발뉴스가 정말 진실을 보도하고 대한미디어고 진보 언론이라면 직원의 뒷조사를 하고 이런 만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보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이렇게 탄압받아도 되는 건지, 이걸 국가해야 되는 건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고발뉴스와 더불어서 많은 대한미디어에서 언론의 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를. 하지만 대한미디어에서 겉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고, 지금 여기 계신 재능노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발뉴스에서 종탑에 가서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부당해고의 현실을, 이 사회에서 부당해고로 쓰러져가는 고통받는 이들을 보도했습니다. 고발뉴스는 분명. 그래놓고 자사 직원을 부당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발뉴스에는 MBC 해직 기자 이상호 기자가 있는 곳입니다. MBC에서 부당해고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이상호 기자가 어떻게 자사 노동자, 자사 직원을 부당해고하는지 정말 시민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올바른 것인지, 이거를 제가 묵과하고 조용히 처리할 일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연단에 서서 목전컷 발언하고 하는 거 사실은 익숙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 별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 저는 해고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제가 제가 투쟁하는 노동자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고, 제가 전문 꾼이어서 여기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노동자고 내 노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가는 노동자라는 각성을 하게 됐을 때 어쩌면 부끄러움과 어쩌면 겁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전 바라기는 좌측에서 성의 있는 답변과 사과와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코 지치지 않고 동지들과 함께 이 투쟁 계속해 나가고 원칙 복직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구원하시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걷어내고 처리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고발뉴스 자폭하라. 여기 모이신 동지들, 우리는 전부 일당 100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니까 딱 900명 오셨습니다. 제가 연대 동지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연대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터내셔널 주사 동지 오셨습니다. 전교대 해직 기자 이기찬 선생님 오셨습니다. 윤학의 교수이시자 좌파연대 의장이신 김용기 동지 오셨습니다. 부자이고 당사자 조일방 동지 오셨습니다. 좌파연대 회원 원영기 동지 오셨습니다. 전국학신호조 재능지부 유득지 동지 오셨습니다. 역시 재능지부 오세호 동지 오셨습니다. 한국인권뉴스 최덕혜 동지 오셨습니다. 와우. 그리고 전혜수 동지 오셨습니다. 노래 한번 할까요? 다음은 전국 좌파연대 회의 김영기 의장님과 연대사를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거기까지 넘으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동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좌파연대 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기입니다. 오늘 참 여러 동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대형투쟁을 결국 성의를 이끈 대형 동지들 대학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 윤희찬 선생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벌써 해직당했습니다만 또 복직했다가 또 해직당한 윤희찬 선생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오셨습니다. 저는 이 고발 뉴스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뉴스가 역으로 진실을 인정한다 이래가지고 난 고발을 좀 제대로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잘 봤는데 그런데 마침 우리가 조일범 동지가 입사해가지고 한 달 넘었습니까? 그때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고발 뉴스가 보니까 순전히 개인이 자기 개인 회사처럼 후원에 조직받아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 회사도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회사도 아닌 것 같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그냥 일시키는 그런 류의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상호 고발 뉴스에 관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장 지금 부당해고를 처리하고 그리고 원칙 복직을
단행하도록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 원지 복직만 제대로 한다면은 부당에 처리해서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굳이 이상호 사장의 사과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거는 유재훈 동지한테 좀 달렸습니다만 현재 위원장인데 사과를 꼭 안 받더라도 제대로 지가 원지 복직만 시킨다면은 제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참 잘못했다 그런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딱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 해고를 처리하고 복직시켜라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사실 또 자기도 옛날에 자기도 MBC에서 그때 해고 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고는 살인이라는 걸 살인이고 그 행정권 박탈이라는 걸 잘 알 텐데 왜 자기 동료를 돌반 동료를 그렇게 부당하게 해고를 시킵니까? 저는 여기 지나가는 시민들 주민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회사에 어떤 직원이 있다 그럴 때 그 회사 직원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를 수 있습니까 그거? 그래서 저는 이상호 기자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회개하고 사과를 하고 그러고 넓은 농지를 다시 복귀시키라 이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처리하라. 오늘 이렇게 옹탄 집회 오니까 참 이런 집회도 다 있구나 합니다. 그래도 이런 집회가 계속 있어 왔기는 있어 왔지요. 예. 모든 권력은 사유화되면은 자본도 사유화 때문에 세상이 망해가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원진 녹색병원 그때 88 올림픽 때 원진 녹색병원 산재 환자들이 이거 봉화라 그러나요? 평화라 그러나 그걸 막으면서 구리에서 막으면서 거기에 몇백억을 들여서 무슨 가스죠? 제가 혼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앙산가스인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산재환자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오기 전에 구리에 지나가면 안개 낀 날은 냄새가 엄청 심했거든요. 막 현기증이 날 정도였는데 그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뒤에 이제 부지를 매각하고 이사를 가면서 몇백억을 들여서 원진 녹색병원을 만들었죠. 원진 녹색병원을 만들어서 이사장의 양길성 그리고 상임이사의 누구죠? 만년집행위원장인 박덕훈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 2000년대 중반에 단체 입학할 때 박덕훈이 지는 상임이사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아먹는 게 한약할 때 그렇게 많은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엄청나게 탄압했죠. 그래서 참 그때 노동조합에 많이 잘리고 쫓겨나고 이랬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사무장하고 또 저하고 친해가지고 그때 또 이야기도 듣고 이랬는데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그 원진 녹색병원이 지금 중화동인가? 거기에 서울 녹색병원을 만들었는데 또 다른 씨앗을 쳤죠. 근데 별도의 법인으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양길성, 박덕훈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새로 만들 게 했다는 말이 노동자 새끼들은 절대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박덕훈이 우리나라 단체만 만들어졌다면 모든 단체 국민대책위에 직업이 집행위원장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죠. 모든 권력은 사유화된다. 사유화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그 연장선상에서 여기서도 보고 또 우리 중간다리인 재능에서도 권력 사유화가 참 어떤 문제를 낳는가. 뭐 제가 속해 있는 정교조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권력이 사유화됐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아서 내부 투쟁도 뭐 벌어지고 이랬는데 여기도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같이 싸우죠. 예, 열심히 같이 좀 황당하긴 하지만 사실은 황당한 거 하나도 없는 사유화에 맞서는 우리의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구호 똑같이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계시네요. 예, 구호 외칠게요. 아까 외쳤죠. 대구는 살인다, 부상해고 철회하라. 다음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영원한 친구 민중가수 김선만 동지 모시고 문화마당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처럼 갑시다. 아기처럼 살아가라. 어린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어떤 추억의 손길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것 우리가 얕은 갈대이고 대지에 깊지만 인정하리는 굳세게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우측 보이는 아기처럼 살자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것 우리가 얕은 갈대일 것
오마이뉴스 대표 최덕혜 동지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덕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희찬 선생님께서 운동의 그 사유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요약을 딱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6월 한직 때 바로 엊그제 입주 한직이었잖아요. 6월 한직 때 이제 국민동법부 격일하고 사무국장을 했어요. 네, 세월이 거의 뭐 30년 가까이 흐른 거잖아요. 그동안 못 볼 걸 참 많이 봤는데, 당장은 여기 이 앞에 지금 와 계신 여기 학습지 노조 재능기부 동지들 참 기가 막힌 그 일을 우리 지금 보고 있듯이, 예전에 그 고사에 보면, 일단의 그 부대가 적을 향해서 돌진을 하며 그 힘이 강하게 보일 때는 전리품 같은 걸 던져요, 땅에다가. 그러면 공격을 하다가 그 전리품을 주술라고 모든 공격을 멈추고 그 자리에 정지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87 체제의 괴멸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더라고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한열 이름, 뭐 박종철 이름, 이런저런 이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정말 아주 참담한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한열이나 박종철 열사를 절대 우리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충분한 역사의 공로를 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역사를 보도만 않고 발전시켜야 될 사람들이, 산 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근본치를 먹고 사는, 근본치를 먹고, 그건 누가 안에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주로 닭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주로 닭들이. 근데 이것이 이른바 진보, 이른바 좌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나는 이번에 우리 조일범 동지 사안을 보면서 이거는 이상호 대표 기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호 현상이다, 현상. 바로 얼마 전에 부노회에서 활동하던 산업 활동가가 해고당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 이렇듯이 이제는 조금만 자신이 앉을 거처가 생기고 밥을 먹을 만한 거리가 생기면 아주 이상한 행동들 한다고.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 우리가 언론에서 알고 있는 이상호 기자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일범 동지로부터 전해드린 이상호라는 기자와 두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내용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옆에 이런 수많은 헐크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이 역사의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헐크가 제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보면은 옷들 쭉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팬티 쪽으로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헐크가 이런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서 유당해고를 빨리 본인이 반성을 하고, 본인이 이 안에 연히 대한언론처럼 노동조합도 인정을 하고 뉴스타파 같은 데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을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 진도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 기자들이 지금 도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허리우드 액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주적인 대한언론기관으로 발전이 되려면 이번에 조일범 기자 사태를 계기로 민주 언론의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진호에 올라온 답변서를 보면 이걸 어처구니없는 답변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 주시하면서 이 배시계 원장님이 매우 특별한 동지입니다. 이 배시계 원장이 한번 물었다 그러면 인생을 걸고 묻는 사람입니다. 아까 김성만 동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리 동지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가 다 치아가 좋습니다. 울면 그냥 갑니다 그냥. 예, 우리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합시다. 그리고 부당 회복 원인 복귀를 위해서 시험장 예식! 그 조일범 동지 해고한 사람은 이상훈 기자가 아니라 이상한 기자. 이상하네요, 지금. 자, 이제 집회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동지들 모두 일어나주시죠. 유일한 행진곡 부르면서 집회 마무리하겠습니다.